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명절은 잘 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지난 힘든 그 1월 달을 보내고요. 2월 달이 되더니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 페이스북 있죠? 네, 그 페이스북이 물론 메타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마이너스 25%인가요? 예, 엄청나게 빠지다 보니까 그 나스닥이 뭐 3% 이상, 4%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요. 다행히 그 아마존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는 바람에 또 플러스가 일어나면서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작용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에 그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줬는데요. 지난 밤에 보낸 그 나스닥 부분은요, 좀 플러스로 돌아서서요. 다음 주 월요일은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식 시장도 보면요, 그나마 이 반도체 시장이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어서 그래도 큰 폭락은 좀 덜 하는 듯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난번에 마이너스 막 90%, 100% 빠질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2%,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이 정도 빠져버렸더라면 뭐 하루에 200포인트가 빠지는 것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하이닉스가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일으켰죠. 자, 게다가 그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배당 성향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우선 그 컨퍼런스 콜 있죠? 예, 그 하이닉스에서 발표한 그 부분을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증권사별로 어떻게 보는지도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D램입니다. 자, D램은요, 출하량이 증가를 했고 서버용 그래픽이 강세를 했다. 특히 이 서버 D램은요, 2018년 이후 최대치 매출을 기록했다. 다음 낸드입니다. 낸드는 ASP, 이게 Average Selling Price, 결국엔 평균 판매 단가인데요. 이 평균 판매 단가가 10% 정도가 하락했답니다. 자, 그렇지만 3분기 연속 최대치를 일으켰고, 그래서 흑자로 돌아선 거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서 낸드를 가지고 이익을 내는 데는요, 유일하게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닉스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텔을 인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되면서 미래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특히 이 데이터 센터의 SSD 매출 저장용이죠. 이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다음 MCP입니다. 네, 모바일 휴대폰이죠. 칩을 패키징 해놓은 거. 네, 그 부분이 중화권의 모바일이 둔화가 굉장히 출하량과 가격 모두가 하락했다. 그리고 전년 매출 대비 전분기네요. 24%에서 18% 축소했다. 그렇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매출은 사상 최대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다음 수익성입니다. M16 뭐 총이 아니고요. 그 공장 이름이잖아요. 자, 거기에서 본격 양산을 해서 초기 비용 부담으로 원가 절감률이 판매 하락률을 상쇄하지 못함.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판매 하락률이 좀 더 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출하를 하려다 보면, 생산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뭔가 조정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자, 그런데 낸드 128단, 엄청난, 한마디로 아파트로 따지면, 건물로 따지면 128층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낸드는 쌓아 올리는 게 그 핵심이잖아요. 자, 이 128단의 판매 비중이 80%에 도달해서 연간 흑전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 주주 환원인데요. 자, 22년 올해부터죠. 기본 배당금을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을 한다. 그래서 20%를 올렸겠죠. 자, 그러면은 1,200원이니까 주당, 그러니까 넉 달이니까요, 아니 4분기니까요 300원씩 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2년부터니까 분기 배당을 하니까 그 3, 6, 9, 12 그때 계산이 돼갖고 맨 마지막 12월 달 부분에는 그 FCF 잉여 이익금이겠죠.
다 쓰고 나서 이익금의 5% 정도를 추가 배당을 하겠다. 자, 이거는 뭐 기존하고 동일입니다. 자, 다음 요 부분 24년도 말, 즉 3년치를 계산을 해갖고 배당액이 누적되어진 그 잉여이익금이 50%보다도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추가 주주 환원을 하겠다. 자, 이거는 배당으로 준다기보다는 뭡니까? 내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듯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주주 환원을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했느냐, 이 뒷면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좀 이따 보고서에도 나올 내용인데요. 자, 그 주주 환원을 해서 돈을 많이 준다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터넷 랜드를 사오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벌어들여야 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주들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는 투자에는 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리의 2인자죠.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의 2인자가 뭡니까? 그 생산 부분을, 설비를, 투자를 덜 하겠다는 얘기는 공급면이 어떻다는 겁니까? 네, 빡빡해진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공급이 빡빡해지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까지는 바이어 마켓에서부터 앞으로는 우리가 셀러가 주도를 하겠다. 결국엔 이런 내용이 숨겨 있는 뜻인 것 같아요. 6개의 증권사들이 지난 2월 3일 날 두두두두두 해서 그냥 전부 다 보고서를 올려놨는데요. 자, 목표가 첫 번째 유안타입니다. 14만 6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특이사항은요, 뭐 전 증권사가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다르진 않으면서도 조금 특이한 사항만 제가 좀 올려놨는데요. 자, 유안타는요, 메모리 업황이 조기에 반등이 될 것이다. 당연히 뭐 서버 부분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모바일 부분도 중국 중화권에서 좀 긍정적으로 부분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기업용 SSD 경쟁력, 아까 말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가는 SSD의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 솔리다임. 자, 얘가 뭐냐면요, 인텔의 그 낸드를 사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온 그거를 그 해외 법인명을 솔리다임이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텔의 그 새 업체인 그 자회사죠, 솔리다임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요, 그 인텔에서 만든 낸드의 그 공법과요, 하이닉스의 공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내용이 이제까지는 잘 요 2도 안 됐었는데, 뭐 얘네들은 뭐 2.5든 3이든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PBR 1.5배로 잡아서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베스트입니다. 자, 이베스트는요, 2,000원을 상향을 하긴 했는데요, 홀드입니다. 매수가 아니라 홀드 유지를 했는데요. 홀드 유지라는 얘기잖아요. 자, 주주 환원 확대 긍정적인 거죠. 다음 인텔 시너지 본격화, 이것도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PBR이 지금 현재 1.2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밴드의 평균 수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쿼터 이후에는 가시성이 불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매수 의견보다는 홀드라고 가장 부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 메리츠입니다. 네, 15만 3천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이 솔리다임 효과로 낸드 출하량이 높겠지만 해당 법인의 단기 손실 기여가 예상이 된다. 당연하겠죠. 처음 사오면은 물건을 우리 사오든 아니면 뭐 회사를 인수를 해오면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뭐 보너스도 더 줘야 되겠고요. 공장도 뭐 깨끗이 청소도 해야 하고 시설 설비도 뭐 더 들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 손실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1쿼터 부분이 2.7조의 적자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 4쿼터입니다. 때는 7.8조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분기 배당 정책이, 자, 이 부분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 현금 유출되는 부분을 좀 줄여서 이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겠다. 자, 그 얘기는 공급자 중심의 사이클 도래. 아까 셀러 부분이 이제는 주축이 되겠다 이거겠죠. 자, 그래서 D램 사이클 올해 중간 공급 부족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판가가 상승할 것이다. 아까 ASP라는 게 올라가겠죠. 다음 키움입니다. 예, 역시나 15만 원으로 상향인데요. 자, 여기서는 중국의 시안 지역의 락다운, 시안 지역의 삼성전자의 낸드가 있잖아요. 그곳에 락다운이 됐고, 그리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메모리 구매 센티먼트가 개선된답니다. 센티먼트니까 뭡니까? 그 구매자들이 빨리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 감정에 조금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22년 1쿼터부터는 고객 반도체, 즉 고객이라는 건 기존 고객이겠죠. 그 고객들의 반도체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 얘기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쿼터부터는 바이어스 마켓에서 셀러스 마켓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향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 투자입니다. 15만 5천 원 유지네요. 낸드의 고부가가치 제품 점유율이 상승, 연간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자, 중국의 부양책이 본격화될 시 IT 수요가 회복이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단 외부적 문제들, 즉 각국가 간의 금리 인상, 이번에 영국도 인상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PBR 1.6배를 목표치로 해서 15만 5천 원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PBR 1.6배인데 15만 5천 원이고요. 아까 유안타에서는 PBR 1.5배인데 16만 원이잖아요. 즉 이거는 증권사별로요. 그 자신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적정 가치는 BPS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BPS를 얼마로 잡았는지, 즉 주당 가격을 얼마로 적정하냐라고 판단을 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PBR 1.6배와 1.5배이면서도 금액이 다른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화증권입니다. 자, 가장 높습니다. 18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 자, 내용은 삼성전자와는 달리 4분기 출하량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연말 재고가 극히 낮아졌다. 이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임직원의 성과급과 인텔 사업 인수할 때 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컨센서스보다 12%나 상회한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다 이거죠. 네, 서프라이즈였으니까 당연히 그 매수 가격은 지금 18만 원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증권사들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그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섭 위원의 그 브리핑을 제가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분 말씀, 즉 요 부분에 지금 하이투자 15만 5천 원짜리 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그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습니까? 그 SSD를 팔려고 하고 그다음 D램을 서버용으로 팔 때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그 서버용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직 그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SD나 아니면 D램용, 서버용 D램용이 출하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거는 뭐 카더라라는 소문에 의하긴 한 거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100% 확신할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셔갖고요. 어느 정도 제 목표가가 뭐 플러스 20%의 뭐 익절이다. 그러면 뭐 5% 정도 줄여서 15%라든지 아니면 10% 정도는 잡고, 그래서 요때 전체는 아니고요. 뭐 많으면 30% 정도, 이 정도를 익절을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쿵 하고 한번 내려갔을 때 그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요. 또 다시 조금 올라가면 좀 팔고, 이런
단기 좀 스윙 같은 면으로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났던 손실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제가 하는 주식 스타일은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사면은요, 그래도 잔파동에 그 이동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저는 좀 길게 가는 그런 방법을 좀 저는 많이 구사를 하긴 하는데요. 자, 요즘 같은 그 분위기에서는 제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댓글에도 보면은 이젠 더 이상 물타기 할 돈도 없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하, 그러면 무조건 그런 방법만은 아니라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 스윙 매매 같은 것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직장인 분들은요, 이런 스윙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묻어 두십시오. 묻어서요, 우리나라 전 세계 주가는요, 분명히 우상향이 맞습니다. 언젠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가슴이 쓰라리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도 계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거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요, 많은 저도 좀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 염승환 그 이사도 계속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 된 기분이다. 자, 저도 그래요. 좋은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소개는 했는데 그 주가가 참 누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는 올라야 되는데 계속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다 보니까 저도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요, 요게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요, 그게 다 과거의 한때의 해프닝이더라고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자산은 굉장히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